네, 교수법 실천을 위한 기초 단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하셨던 목표 진술에 대해서 보다 좀 확실하게 숙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대망의 도입, 전개, 마무리의 예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계획안 작성 공식 갑자기 0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이것만 잘해도 네, 웬만큼 교육계획안을 잘 썼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계획안은 도입, 전개, 마무리로 활동 방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도입은요, 가장 쉬운 방법이 도입 자료 1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입니다. 도입 자료 1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단,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게 도입 자료 1을 보며 빈칸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요. 네, 일일 주제에 대하여 일일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가 같이 들어가야겠죠. 일일 주제에 대하여 도입 자료 1을 보며 일일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주 중에 뭐 옷에 대해서 하는데 그날 기모노에 대한 갑자기 그냥 떠올랐어요, 여러분. 전 뭐 일본을 특히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세계 나라의 의식주 중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모노,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복, 그리고 뭐 중국의 치파오 등등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복장에 대해서 6세반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자 해요. 그럴 경우에 도입 자료 1 같은 경우는 뭐 계획안의 활동 자료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반드시 라벨링을 하세요. 활동 자료에 도입 자료 1 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라는 어떤 그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을 이전 시간에 아이들과 읽어보았다는 전제하에 도입 자료 1,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 그림책입니다. 라고 한다면 도입 자료 1을 보며 세계 여러 나라의 특별한 의상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도 좋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어떠세요? 네. 금방 또 도입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뭐 복잡하게 도입을 막 두세 개씩 쓰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냥 이거 한 문장을 끝내시고 계획안을 잘 쓰시는 분들은 발문을 중시하시죠. 발문에다가 동화 속 등장인물은 핵심 발문만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 속에서 어떤 의상들이 나왔니?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도입에다가 핵심 발문들로 많을 필요도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수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질문들만 2개 혹은 3개 정도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전개예요. 자, 전개의 흐름은 각 교과별 활동 순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개의 흐름이란 각 교과별 활동 순서인데 이게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와요, 이게. 그런데 그냥 정말 그 전공 공부를 부분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게 잘 기억에 남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전개의 흐름은 각 교과별 활동 순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유아 음악 교육을 배우셨을 거라고요. 제가 현재 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음악 교육 배웠을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유아 음악 교육이라는 교과를 배우시면 크게 유아 음악 교육 분야의 대소집단 활동은 악기 연주, 그리고 음악 감상, 그리고 새노래, 동요죠. 동요. 그리고 음악 창작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네 가지는 각각의 활동 순서가 나와 있어요. 악기 연주 활동의 활동 순서.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악기 연주 활동 같은 경우는 네, 해당 악기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래에 대해서 연주를 해볼 것인지 토의를 통해서 노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게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악기로 연주해 본다 이거거든요. 음악 감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음악 감상 같은 경우는 음악을 선생님이 먼저 조용히 들려주시죠. 네, 감상한다. 그 다음 음악 감상을 하면서 네, 특정 게이름 부분에 있어서 뭐 손뼉을 쳐본다. 뭐 음악 감상을 할 때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 이러한 어떤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악 창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새 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각각의 순서가 바로 전개의 1, 2, 3, 4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사 책상에 계획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각 교과별 활동 어떤 그 순서에 대한 내용들만 발췌를 하셔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미술, 감상, 표현, 음악, 그 4칸이면 좋겠죠? 악기 연주, 뭐 동요, 그리고 악기 연주, 음악 감상, 음악 창작, 그리고 뭐 동작 같은 경우는 신체 표현, 대집단 게임, 어떤 그런 활동 순서가 다 모든 전공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공책에 실릴 정도라면 맞는 활동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 순서들을 좀 다 발췌를 해서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런 그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옆에 붙어 놔주세요. 그러면 교육계획안 작성하실 때 전개 부분은 그걸 보시면서 그대로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마법의 문장. 하나면 끝나요. 그냥 모든 활동에 공통적으로.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지금까지 단위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맥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업무를 조금 편리하게 해드리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치 일환을 확실하게 써놓는다. 네, 우리 이번 그 원격 강의 때 제가 교육계획안 교수법 실천을 위한 기초 다지기 편만 확실하게 들으셔도 일주일치 일하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예쁘게 잘 써놓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격이 좀 장기화된 이상 여러분들의 어떤 조별 과제 같은 걸 하나 없애고 일한 일주일치 써놓기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되게 싫어하실까 봐 지금 무서워서 그거 과제를 내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일주일치 일환을 확실하게 써놓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큰 재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잘 써놓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 일주일치라는 확실하게 써놔야 되는가? 학기 초 연령별 교육과정 협의회 시에 일주일 시간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런데 요령 없는 선생님들은 매주 이게 달라. 막 활동이. 언제는 월요일에 새노래하고 동화하고, 언제는 월요일에 요리하고, 언제는 월요일 날 똑같은 월요일인데 게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계획안을 매일매일 정말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활동 유형을 그냥 픽스, 고정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월요일에는 새노래하고 동화할 거예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에는 미술하고 신체 표현할 겁니다. 단, 제가 일과 운영의 원칙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그리고 그 해당 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예를 들면 뭐 교육과정, 누리과정 수업 중에 바깥놀이를 반드시 오전에 가야 되는 데도 있고 강당을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일주일치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만 주신다면 일주일치 일환을 미리 여러분들이 써두시는 것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교직 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단위활동 계획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기서 딱 화면을 보시기에, 좀 아, 이거 좀 보면서 고쳐야겠다 싶은 우리 부분을 같이 또 한번 이야기 우리 지금까지 나눠볼게요.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최대한 좀 그 예시를 보면서 그래도 설명을 해야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단위활동 계획안 하나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 문제사항. 바로 생활 주제가 단위활동 계획안에 들어있다. 이게 사실은 당연히 생활 주제가 단위활동 계획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하지만 단위활동 계획안이랑 그 교육과정에서 가장 작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 역시 반드시 소주제나 일일 주제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가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 뭐 환경이라던가 가을의 날씨 변화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저는 이 활동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동식물로 바꾸겠습니다. 소주제는 숲속에서 만나는 가을 동식물. 이런 식으로 네, 주제를 조금 바꿔드리겠습니다. 활동 유형 같은 경우는 바깥놀이 산책 활동, 활동명은 숲속 친구들의 밥상 차리기 활동이에요. 자, 또 좀 지적사항. 활동 목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고 아이들은 먹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 자, 모든 교육 계획 안에서 주어는 모든 교육 계획 안에서 유아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들은 먹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죠. 또 하나, 활동 목표, 단위 활동 계획 안에 활동 목표는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적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모양상 태도 목표가 되겠고 먹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기술 목표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선생님은 지식 목표가 빠진 거예요. 자, 지식 목표 만드는 공식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소주제 혹은 일일 주제의 땡땡에 대해 안다 였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주제는 숲속에서 만나는 가을 동식물의 네, 뭐 종류에 대해 안다. 어떠세요? 아주 쉽게 지식 목표 끝났죠. 혹은 가을 동식물의 먹이에 대해 안다. 가을 동식물의 종류에 대해 안다. 가을 동식물의 종류와 습성에 대해 안다. 등등이 있습니다. 자, 태도,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감사함을 느낀다. 물론 좋아요. 자, 저희가 배운 공식대로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바깥놀이, 산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혹은 가을 숲속에서 만나는 동식물의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을 짓는다. 네. 가을 숲속에서 만난 동식물을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을 짓는다. 뭔가 지금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숲속에서 만난 동식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지닌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머리에 버퍼링이 일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기술 목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기술 목표 너무 단순하게 적혀 있죠. 먹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 먹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 자, 마치 태도 목표가 붙어 있을 땐 그럴듯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술 목표가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발견하셨죠? 여기서의 기술은 바깥놀이 산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한다면 뒤에 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바깥놀이 혹은 산책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겠죠. 산책과 바깥놀이는 네, 유아 땡땡 교육 중에 어떤 교육과 가장 어울릴까요?
네, 동작교육, 체육교육 혹은 신체운동 건강 영역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기술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내용을 쓸 수가 있을까요? 혹시 호핑, 점핑, 갤로핑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동 동작, 비동 동작. 네, 이게 동작 교육의 어떤 교육 내용이죠. 체육의 요소. 그런 내용들이 뒤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산책 활동이기 때문에 비동 동작보다는 이동 동작이겠죠. 네. 네. 유아 스스로 이동 동작으로 유아 스스로 이동 동작을 하며 산책할 수 있다. 이렇게. 혹은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뛰기, 빠른 속도로 걷기 등을 할 수 있다. 걷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술 목표에 들어가는 네, 용어예요. 자, 저는 이 활동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놀이 산책이라는 활동 유형보다는 미술 활동이 좀 더 적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자연물을 활용해가지고 숲속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접시를 만들어서 그 접시에 뭐 도토리라든지 산속에서 주운 열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람쥐나 뭐 새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놔주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 활동으로 바깥놀이이긴 한데 미술 활동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목표 진술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 목표, 이번엔 미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적어볼게요. 자연물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먹이를 만들 수 있다. 네. 네, 자연물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먹이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시간이 밤이어서 그런지 뭔가 말이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연물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먹이를 만들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해요. 네. 자연물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먹이를 자연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동물들의 먹이를 아름다운 색채의 자연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혹은 나뭇잎, 솔방울, 도토리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먹이 접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네. 나뭇잎, 솔방울, 도토리 등 자연물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먹이 접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사항은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먹이 접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네. 예술 경험, 그 중에서도 미술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색채,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활동 목표 기술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을 이용해서 써보면 조금 빠른 속도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도입 전개 마무리인데 여기 도입 전개 마무리 완전히 빠졌죠. 볼게요. 자연이 주는 이로움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가 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자, 도입 자료 1을 보면 자연이 주는 이로움과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가 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렇게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도입 자료 1은 얼마나 많아요. 자연과 관련, 자연에게 고마움을, 자연의 고마움을 표현한 동화. 뭐 아무거나 다 좋죠? 그래서 그것을 감상하며 자연이 주는 이로움,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며, 아이고, 위에 나왔구나. 대해 이야기 나눈다. 우리가 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자, 이때 발문이요. 이렇게 활동 방법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발문 안 써도 돼요. 이해되시죠? 도입 자료 1을 보며 이전 경험을 떠올리고 자연이 주는 이로움,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그러면 너무 핵심 발문이 뻔하잖아요. 네, 요게 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도 적거나 아니면 아예 안 적거나 상관없다라는 거. 자, 도입 1, 2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전개. 자, 이 선생님 여기서 또 오류가 하나 있어요. 자, 숲속 친구들의 밥상 차리기 활동을 소개한다. 누가요? 네, 교사가 소개하는 거잖아요. 모든 활동 계획 안의 주어는 누구예요? 유아이기 때문에 숲속 친구들의 밥상 차리기 활동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숲속 친구들의 밥상 차리기 활동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 나눈다. 이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야기 나눈다, 이야기 나눈다, 이야기 나눈다가 반복이 된다면 대해 모발한다. 그리고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변의 자연물을 함께 모은다.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이 있네요. 그 다음 자연물을 이용하여 새통에 먹이를 넣어준다. 완성된 장소를 도와준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들어가야죠.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발문은 잘된 점은, 즐거웠던 점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네, 요 정도 발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네. 꽤 그렇게 뭐 긴 시간 들이지 않고 한 편에 좀 짜임새 있는 활동 계획안을 금방 작성할 수가 있었죠? 자, 다음에 또 요거 실습 한번 더 해볼 거고 조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특색 사업은 좀 추후에 저희가 할 거고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첫째, 주제는요. 생활 주제, 소주제, 일일 주제가 있습니다. 생활 주제 같은 경우는 언제 쓴다고 했었죠? 월안과 월안에 쓴다. 그리고 소주제 같은 경우는 주안과 일안에 쓴다. 일일 주제 같은 경우는 일안과 단위 계획안에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활동 유형과 활동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활동 유형과 활동 형태 같은 경우에 활동 형태는 집단 크기, 그리고 활동 유형 같은 경우는 대소 집단,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활동 목표는 지식, 기술, 태도 목표예요. 지식 목표는 안다, 이해한다, 설명한다, 뭐 탐색해본다. 기술 목표는 비교해본다, 셀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순서 지어본다, 말로 표현해본다, 몸으로, 몸짓으로 표현해본다. 그리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태도는 가장 쉬운 게 관심을 갖는다, 태도를 지닌다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활동 목표에는요. 반드시 활동 유형과 관련된 목표가 기술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쉽거든요, 여러분. 자, 미술 감상 활동과 같은 경우에 점, 선면, 빛, 색채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 목표로 진술되어야 하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가사, 문장, 단어, 음절, 플롯, 듣기, 말하기, 쓰기, 자음, 모음, 발음, 이야기 문법, 이야기 순서, 분위기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 음악 같은 경우 선율, 강약, 음정, 발음, 리듬, 가사, 분위기, 신체, 아까 제가 산책 활동할 때 말씀드렸죠?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면 된다고요? 네. 목표 중에서도 기술 목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기술 목표에 적어주시면 아주 잘 어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활동 내용과 관련된 목표, 뭐 행동적 목표, 표현적 목표, 구조에 맞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다 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 가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보다는 네, 가을의 날씨 변화. 즉 여기서 보면 생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보다는 소주제나 일일 주제에 관심을 가지며 옷차림을 한다. 올바른 옷차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이것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야기 나누기 활동 대집단 만호세 만안교에 대해 알아보아요 라는 거 좀 해볼게요. 지식 목표 빨리 갈게요. 만안교의 땡땡에 대해 안다. 유래에 대해 안다. 좋죠. 그 다음 기술 목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기 때문에 만안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로 표현다. 네. 그 다음 태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 되고요. 요거 어떤 역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뭐에 대해서? 우리 동네 문화재에 대해 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목표 진술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조금 더 연습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수업했던 것들 좀 잘 기억하시면서 핵심적인 것들 저는 아무래도 아직도 못 끝났기 때문에 기초 다지기 네, 5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